현미, 이 작은 한 톨에 담긴 무한한 영양의 세계를 아시나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은 물론 백미보다 식이섬유는 무려 17배, 칼슘은 8배, 비타민 E는 4배나 더 가득. 항산화 효과, 리놀렌산, 콜레스테롤 저하, 옥타코사놀 등 풍부한 영양소를 자랑하는 영양의 보고, 현미. 그런데 최근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현미의 싹을 0.5에서 1.5mm 정도 발화시켜 섭취할 경우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상식이 됐는데요. 특히 싹을 틔운 발화현미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좋다는 게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이 뷔페 식당의 점심 메뉴. 현미밥에 현미떡국, 부침개며 후식까지 현미가 주 재료입니다. 몸이 좀 가벼워지고요. 변비에도 좋고 혈색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싹을 틔운 발화 현미가 주된 연구 대상. 농촌진흥청 실험 결과 현미의 싹을 0.5에서 1.5mm 정도 발화시켜 섭취할 경우 고혈압과 당뇨 예방 효과가 있는 가바 성분이 최대 1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바라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항산화 작용이라든가 항암 작용 같은 그다음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이러한 박사님께서 그동안 연구하고 계신 발화 현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공개해 주시죠. 네, 공개하기 전에 먼저 여기 현미경에서 발화가 뭔지를 진짜 한번 보고 가시죠. 발화가 뭔지를 여기서부터 여기서 봐요. 딱 봐보세요. 발화가 뭔지를 네. 굉장히 폼나네요. 한번 봐보세요. 네. 오! 신기하죠. 야, 크게 보니까 무슨 콩나물처럼 생겼네. 그렇죠. 여기에 싹이 더 토막이 나온 것들이 생명력 있는 쌀이라는 거예요. 도정 후 쌀론이 20-30%가량 남아있는 쌀은 백미, 왕겨만을 제거해 쌀론이 살아있으면 현미, 이 현미의 싹을 1에서 5mm 정도 틔운 쌀이 발화현미인데요. 백미에 의해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가바 등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달라니까요. 네, 지금 보러 가시죠. 이걸 보러 가시죠. 가시죠. 영양 성분은 95%가 쌀lun과 쌀겨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현미를 발화시키면 현미에는 없었던 새로운 성분이 생겨나거나 소량 함유된 성분이 증가되기도 하는데요. 칼슘은 약 5배, 비타민 B1은 약 10배, 식이섬유 등의 영양 성분은 약 15배나 증가하게 되고 가바나 SOD 같은 물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중 가바는 고혈압,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고 우리 뇌의 신경 전달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또 SOD라고 하는 활성산소 제거 효소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뇌 속의 유해 산소라든지 노폐물을 제거시켜주어 우리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발화현미는 폴리페놀,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이 많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나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고 또 백미보다 약 10배 이상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서 변비라든지 대장암, 당뇨병 등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제거해서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밥을 해볼게요. (1.5배) 붓겠습니다. 많이 불려놨기 때문에 1.4배 정도만 하셔도 돼요. 1.4배. 보통 현미밥은요, 냄비밥을 하기가 힘들어요. 압력이 안 들어가면 부드럽게 되질 않아요. 근데 발화 현미밥은 냄비밥이 가능해요. 그게 장점이죠. 이게 물에 잠겨 있는 동안에 약간 군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냄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약간 불필요한 그런 성분을 날려보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뚜껑을 열고 끓입니다. 지금 이렇게 좀 잔 거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을 약불로 줄이시고요. 뚜껑을 닫아요. 그래서 20분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20분이 지났어요. 열어볼게요. 자, 주세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린 게 보이세요? 공기구멍. 네. 이 사이사이로 이제 그 수증기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뚫렸는데 이게 이제 밥이 다 됐다는 표시입니다. 자, 이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불을 끄고 뜸을 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인 후에 이제 밥을 푸시면 됩니다. 자, 뜸도 다 들었어요. 한번 밥을 퍼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놀지도 않고요. 굉장히 밥이 잘 됐어요. 보면 이렇게 껍질이 잘 터져서 속에 하얀 살이 보이죠? 밥이 잘 됐다는 증거예요. 압력밥솥에서 할 때만큼 찰지진 않지만 일반 냄비로 지은 밥은 또 그 나름대로 가벼운 식감으로 드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루를 내셨구나. 현미 가루. 이 발화를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가루를 냈네요. 아. 가루를 내서 감 잡았다. 저거를 뭐 응용할 때가 많겠죠? 아, 가루를 내놓고 이것저것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가 봐요? 네, 그야말로 만능이에요. 만능. 네. 예. 먼저 가루 만드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그냥 마른 후라이팬에 발화 현미를 네, 발화가 된 현미를 붓고 그래서 중불 정도로 예, 노르스름 할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세요. 식혀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세요. 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곱게 갈을수록 예. 자, 이제 발화 현미 가루를 냈습니다. 이걸 어디에 이제 만능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아요? 제일 먼저 나물을 이렇게 무칠 때 이 가루를 넣어서 무치면 엄청 고소해요. 먹어봐도 막 고소가 뚝뚝 떨어져. 진짜 고소해요. 일반 깨를 넣는 거랑 바람미를 넣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깨를 넣는 것보다 더 고소해요. 더 고소해요. 네, 영양적인 면에서도 훨씬 좋으실 거예요. 매번 우리가 정월 대보름마다 나물을 무치는데 이렇게 평소보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무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탄수화물, 단백질, 뭐 칼륨 이런 성분들이 많이 충분히 있잖아요. 나물에 없는 성분들이 우리가 발화현미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념을 그 나물에 탁 접착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면서 구수하니까 좋고요. 지금 영양 면에서는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어때요? 고소하네. 들깨하고 뭐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네. 거의 깔끔해. 지금 고사리의 맛을 그대로 같이 이렇게 보조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식감을 더 돋궈주는 역할? 자, 다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가루로? 제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집에서 자주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도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맛있겠네. 우유를 한 100ml 정도 제가 어림잡아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생크림, 생크림도 100ml? 넣어주죠. 꿀 한 스푼 정도. 설탕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꿀로 그냥 대체하셔도 되고요. 2개 정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발화현미가루 3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더 강한 맛을 원하면 더 많이 넣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근데 조금 퍽퍽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믹서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윙 갈아서 섞어주시면은 잘 섞이게요. 잘 섞이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은 해서? 예. 10시간 정도 얼리시면 돼요. 얼리면서 중간에 긁어서 샤베처럼 긁어서 놓고 중간에 얼었을 때 또 긁어 놓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아유, 애만 부드럽게 돼요. 줘야겠네.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합니다. IMF 때 제가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정상혈압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고혈압인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식이요법으로
이런 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고기도 기름기 많은 걸 먹지 마라. 오징어에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오징어도 삼가.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이 중요하구나. 그 식증명이라는 말을 이제 그때 들었죠. 사람이 먹은 대로 명이 된다. 그리고 먹은 대로, 먹은 그대로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먹거리를 생각하게 됐고 먹거리 중에서도 거의 60% 내지 70%를 좌우하는 게 이제 밥 아니겠습니까? 백미보다 현미가 좋다. 현미가 좋은 줄 알면서 뭐 거친다든가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발화시킨 거 싹을 틔우면 효소가 나오면서 모든 게 이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라현미를 알게 됐고 바라현미를 먹게 된 겁니다. 예. 바라현미가 약이 아니고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먹어보니까 한 2, 3일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변부터가 달라져요. 변이 노란 황금별을 본다든지 몸이 가벼워져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병원에서 계속 이제 체크를 하지요. 혈압을 체크를 하는데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쓰러질 때 제가 200, 위에 혈압이 200에서 밑에 혈압이 140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130과 80 정도를 오르내린, 그래서 이제는 정상 혈압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보면은 처음에 제가 쓰러졌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373까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로 여기를 지금 보시면은 콜레스테롤이 296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여기를 보면은 190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허리띠 같은 경우 36, 38까지 나갔었죠. 몸무게도 많이 나갈 때는 78까지 나갔죠. 바라현미가 좋은 줄 알면서 먹으려면은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으면 시커먼 냄새가 난다든지 쌀에서 뜬내가 난다든지 군둥내가 난다든지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맛있는 바라현미를 만들까? 식감의 요인이 되는 게 효소거든요. 뜬내하고 시커먼 냄새는 효소 냄새입니다. 싹이 터지면 효소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효소 때문에 냄새가. 선생님, 현미밥이 좋다고 하는데요. 현미를 먹으면 정말 좋은 겁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현미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현미에는 무슨 독이 있다고 그러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평소에 당뇨 환자들 보고 흰쌀밥 먹지 말고 잡곡밥 먹어라, 보리밥 먹어라, 현미밥 먹어라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현미가 나쁘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기전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현미가 뭡니까? 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쌀이죠, 여러분. 쌀이 있으면 그 쌀에 그 맛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이걸 이제 엔도스पर्이라고 그래요. 이걸 굉장히 맛있는 거죠. 맛있는 거, 말랑말랑한 거. 또 그 바깥을 싸고 있는 아주 하드 쉘이 있어.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이걸 브란이라고 그래요. 브란. 예. 이걸 한국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이걸 쌀겨라고 해야 되나? 예. 영어로 브란이라고 그래요. 브란. 이 브란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파이틱 애시드야. 이 파이틱 애시드 때문에 현미가 나쁘다는 얘기를 듣는 건데 제가 오늘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파이틱 애시드가 뭐냐? 여러분 이 분자 구조를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자 보세요. 포스페이트가 몇 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포스페이트니까 여기 보면 네거티브 아이온이 무려 6개가 있어. 금속 이온 중에서 이렇게 전자를 잘 내주고 도네이션 해주고 자기는 환원시키고 자기는 산화되는 바로 항산화제로서 작용하는 그런 미네랄들의 특징이 양이온을 갖고 있다는 거지. 이가이온.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음이온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징크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거를 얘가 킬레이션을 하지. 특히 칼슘도 이 칼슘은요. 이 인하고 굉장히 잘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일단 그 양이온을 한 미네랄들이 이 파이틱 애시드, 이게 여기 사니까 파이테이트라고 얘기했지. 화학적으로 말하면 파이테이트에 가서 붙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걸 이제 킬레이션이 됐다 그래. 이거는 흡수가 안 돼. 이 미네랄들은 못 쓰게 된다는 거지. 대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밥을 오래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이론적으로 현미를 실제로 먹는 사람들이 아이언, 철분 흡수가 방해된다는 건 이미 컨펌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이 지금 생리를 많이 해가지고 철분이 부족해. 근데 이분이 이제 채식주의자고 현미를 많이 먹어. 어떻게 될까? 철분 제제를 먹는다 하더라도 현미, 그 불안에 있는 이 파이테이트 때문에 그 철분이 Fe2+가 여기 킬레이션이 돼가지고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그 임상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비타민 C랑 같이 주게 되면은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올려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파이틱 애시드의 그 나쁜 그 이가 양이온의 미네랄을
못 쓰게 만드는 바로 그거를 비타민 C로 상쇄시켜버리면 된다는 거지. 근데 비타민 C도 보면은요, 아스콜빅 애시드가 거기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아스콜베이트가 되잖아요. 마치 파이틱 애시드가 여기에 프로톤이 다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음이온으로. 결국은 이제 산이라는 것은 테이트, 음이온이 되는데, 그러면은 아스콜베이트도 음이온이고 파이테이트도 음이온이야. 그런데 왜 이게 왜 다르게 작용할까? 예, 비타민 C도 음이온이지만 한 가지 다른 거는 이런 것들도 아이언이나 그런 양이온을 한 미네랄하고 붙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건 오히려 흡수를 도와주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은 음이온이지만 비타민 C는 이런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는 쪽으로 갈 것이고, 이 파이틱 애시드는 이걸 킬레이션해서 대변으로 나가게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미식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비타민 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파이틱 애시드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아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서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의 문제가 이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봐. 좋은 것만 또 보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게 너무 좋다, 이거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난다, 또 이렇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나쁜 점 하나 때문에 이거는 독이다. 독이라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미가 독이라고 하는 분들은 너무 이 균형 잡히지 못한. 저는 현미밥을 권합니다. 저도 현미를 먹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비타민 C를 하루에 500 정도를 먹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끝까지 파이틱 애시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이런 그 평소에 채식을 많이 하고 불안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비타민 C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 미네랄을 보호해 주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징크 같은 거, 감기 걸렸을 때 이제 징크를 먹잖아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라 이거예요. 도움이 되죠. 예. 물론 비타민 C 그 자체가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작용도 있지만, 그런 필수적인 면역 기능에 중요한 양이온을 한 이런 징크 2 플러스를 갖다가 도와주기 때문에,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미식 하는 분들 비타민 C 꼭 드세요. 예. 아니면은 비타민 C가 많은 오렌지나 뭐 귤 같은 거랑 같이 내추럴로 먹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미가 독이다? 독일 수도 있겠죠. 뭐 이 파이틱 애시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건 없는데,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비타민 C 뭐 흔히 있잖아요. 뭐 비타민 C 요즘에 뭐 그거 안 파는 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파이틱 애시드의 그 화학적 작용과 왜 그것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지도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제 정보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제 강의를 통해서 정말 제 강의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1%라도 윤택하게 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도 제 채널을 많이 알려주셔서 여러분들만 이 좋은 정보를 알지 마시고 이 정보를 널리 전파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아이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타민 C가 왜 중요한지, 현미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비타민 C가 왜 중요한지,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십시오.